우리가 양화 논리까지 해서 어느 정도 다 보기는 했는데요. 그 남은 부분, 아마도 추론이 오늘 들어가겠네요. 아마도 추론이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 어떤 논증을 보는 데 있어서 최소한 연역 논증이라고 하는, 반드시 추론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어떤 논리 게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응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문이 먼저 나와 있고 이 예시문을 보고 표를 그리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논리 게임을 하셨듯이 표를 그리시고 이 각각의 물음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건데, 우선 표가 필요하니까 다음 장 넘어가서 계속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하고 같고요. 지금은 이렇게 표가 먼저 그려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문제에 나온다면은 제시문이 먼저 나오고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표를 그려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읽어보면은 모든 사람은 우파와 좌파로 나뉜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 우리 배웠으니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은 우파이거나 좌파이다. 근데 나뉜다고 했으니까 우파이거나 좌파이다 뿐만이 아니라 우파이면서 좌파인 사람은 없다. 그런 의미까지 되겠죠. 그래서 우파와 좌파로 이제 뭐 나뉠 수가 있을 것이고, 사실 요즘 정치 상황을 보면은 이런 이념 논쟁보다는 좀 실용적인 논쟁으로 많이 가서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 책이 만들어진 출판된 시기가 2014년도이고 지금부터는 예시들이 정치적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민감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은 약간 여기 보이시는 좀 좌파랄까요? 지금의 여당이죠. 지금 여당 쪽에 많이 좀 기울어진 지필이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좀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슬라이드에 웬만한 부분에 뭐 실제 정치인이 있다든가 어떤 정치적 입장이 있다든가 하는 거는 최대한 제가 이름을 슬라이드에는 좀 바꿔 놓고 있거든요. 책을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바꿔 놓고 있다는 거를. 구성을 다 바꾸기에는 새로 집필을 해야 하는 그런 수준이 돼가지고 새로 뭐 적고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뭐 혜택을 못 보시는 거니까 좀 약간 그런 민감한 부분이 텍스트가 약간은 있을 수 있다. 그것만 좀 감안을 해주시고, 되도록이면은 그 내용보다 우리 이 수업의 특징은 그 어떤 내용을 암기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형식을 보고 좀 공식처럼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좀 끌었는데요. 그래서 수업으로 바로 가서 계속 얘기를 해보면, 모든 사람은 우파와 좌파로 나뉜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우파이면서 좌파는 없다는 거니까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고요. 우파와 좌파 둘 다에 속하는 사람은 없다.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이 문장은 모든 사람은 우파이거나 문장이죠.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이거나 문장이고, 그리고 우파와 좌파 둘 다에 속하는 사람은 없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 첫 번째 문장을 다 고려를 하면은 이제 배타적 선언으로 고려를 해서 이렇게 표를 그리실 수가 있는 거고, 진보주의자는 아무도 보수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진보주의자는 보수정당 지지자가 아니다라는 문장이니까 진보주의자의 이제 보수 X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선 진보주의자만 얘기를 했으니까 보통은 진보와 보수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이 경우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읽어보면은 우파들 가운데 지금 이게 둘 다 보수 X가 돼야 되죠. 진보주의자는 보수가 아니고, 우파들 가운데 진보주의자는 시민자유 증대를 바란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물론 뭐 지문에는 보수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데 뭐 그런 사람들도 뭐 자유증대를 바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문제를 푼다 생각을 하시고 여기 나온 정보만을 가지고 표를 그려서 문제 푸는 거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우파들 가운데 진보주의자들은 시민의 자유증대를 바란다. 우파 중에 진보는 시민 자유를 바란다는 거고, 우파들 가운데 진보주의자가 아닌 이들은 사회 구조의 혁신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기 진보주의자가 아니다가 바로 보수가 되지는 않겠죠. 진보주의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는 뭐 보수주의자도 있겠지만 뭐 다른 입장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만 진보주의자가 아니라고 해서 모두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거는 이 진술만 봤을 때는 좀 큰 무리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시고, 우파들 가운데 진보주의자가 아닌 사람, 비진보주의자, 이게 중요해서 이렇게 적어놨네요. 이들은 사회구조의 혁신을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 혁신 X로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원래는 이거를 읽고 문제를 풀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이렇게 표를 그리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뭐 확실한 공식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파 좌파라는 개념이 있고, 여기 진보 있고 보수 정당이란 말이 있고, 진보주의가 있고 보수 정당이니까 다르죠. 보수주의가 아니니까. 그리고 진보주의를 여기에서는 진보주의가 아닌 것들 이렇게 하고, 밑에에서도 진보주의가 아닌 이들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좀 적절한 표 그리기가 진보주의, 비진보주의, 우파, 좌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를 그린 거고, 우리 이까지 읽었죠. 그래서 사회구조 혁신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되고, 좌파들 가운데 진보주의자가 아닌 이들은 여기죠. 자기 관념의 혁신을 자기 혁신으로 할게요. 자기 혁신. 비진보주의자들은 혁신을 바라지 않는 사람 같네요. 혁신을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질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민준이라는 사람은 자기 관념의 혁신을 바라는 보수정당 지지자이다 라고 돼 있는 거니까, 자기 관념의 혁신을 바란다는 거는 여기는 지금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기는 아니라는 거고, 여기가 되는데 보수정당 지지자이다 라는 게 여기 나와 있으니까, 진보주의자는 아무도 보수정당 지지자가 아니다, 지지하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후권 부정하면은 진보주의자가 아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회혁신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도민준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민준은 자기 관념의 혁신을 바라는 보수정당 지지자이다 라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될 거고요. 물음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도민준은 우파인가 좌파인가 라고 하는데, 우파에 속하겠죠. 우파에 속하니까 우파라고 해야 될 것이고, 도민준은 진보주의자인가 아닌가 라고 보면은 여기 비진보주의자니까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도민준은 시민자유 증대를 바라는가 라고 하는데, 여기에 시민자유 증대를 바란다 라는 게 여기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지문에 있는 거를 이 표를 통해 가지고 그린 거잖아요. 지문에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지문에 나오는 정보를 읽기 쉬우라고 지금 표를 통해 가지고 그린 건데, 이렇게 표를 그렸다고 해가지고 시민 자유 증대를 바란다의 반대쪽 비진보주의자들이 시민 자유 증대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죠. 표만 보고 생각을 좀 약간 오해를 하시면은, 여기 바라는 사람은 이니까 여기는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표를 그린 거는 이제 도움을 위한 거고, 지문을 한번 읽었을 때는 우파들 가운데 진보주의자는 시민자유 증대를 바란다 라고 말한 거죠. 우파들 가운데 진보주의자들이 시민자유 증대를 바란다고 했던 거지, 다른 사람들은 바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민준은 시민자유 증대를 바라는가 아닌가, 여기에 있는 우파이면서 비진보주의자들이 시민자유 증대를 바라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알 수 없다 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도민준은 사회구조의 혁신을 바라는가 아닌가, 여기 바라지 않는다고 이건 분명하게 나오니까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천송이 케이스를 조금 더 보면요, 천송이는 자기 관념의 혁신을 바라지 않는 보수정당의 지지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보수정당의 지지자이면은 진보주의자는 아니겠네요. 그렇게 보면은 여기 어딘가에 들어갈 것 같은데, 비진보주의자 여기에 들어갈 것 같고, 두 번째 단서가 자기 관념의 혁신을 바라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속할 것도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자기 관념의 혁신을 바라는지 바라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텍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좌파들 가운데 진보주의자가 아닌 이들이 자기 관념의 혁신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거지, 자기 관념의 혁신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좌파이면서 비진보주의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전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텍스트가 또 그거를 말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에 우파인지 좌파인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천송이는 우파인가 좌파인가 그거를 물어볼 때는 알 수 없다가 나와야 될 것이고, 천송이는 진보주의자인가 아닌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민의 자유증대를 바라는가? 이것도 알 수 없죠. 천송이는 사회구조의 혁신을 바라는가 아닌가? 이것도 알 수가 없죠. 어디에 속하는지를 우선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좌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사회구조의 혁신을 바라는지 바라지 않는지를 지에 대한 그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알 수 없다가 되겠네요. 없다가 될 거고요. 다음으로 하면은 이제 또 오해영이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오해영은 사회구조의 혁신을 바라는 우파다. 우선 첫 번째는 우파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고, 사회구조의 혁신을 바란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우파는 두 가지밖에 없죠. 근데 혁신을 바란다 라고 했는데 비진보주의자는 혁신을 바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바로 나오겠네요. 우파임에서 진보주의자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오해영은 보수정당을 지지하는가 지지하지 않는가? 지지하지 않죠. 지지 안 하니까 그냥 X로 하겠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 오해영은 진보주의자인가 아닌가? 진보주의자가 맞죠. 오해영은 시민의 자유증대를 바라는가 아닌가? 바라죠. 바라는 거고, 오해영은 자기관념의 혁신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 이거는 알 수 없죠. 이거는 알 수 없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진보주의자이고 보수정당 지지자 아니고 시민의 자유증대 바라고 알 수 없다. 맞네요. 그래서 연습문제 63절의 답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정보를 따를 때 민준이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 송이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쓰시오. 지문을 먼저 읽어보면은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공포 영화를 좋아한다.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단막극보다 연속극을 좋아한다.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연속극보다 단막극을 좋아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까지네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떤 단서를 주는 거고, 지금 문제가 말하는 거는 송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민준이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거를 쓰는 거잖아요. 단서로 가면 민준은 연속극보다 단막극을 더 좋아한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송이는 단막극보다 연속극을 더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X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X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 더 좋아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더 좋아한다는 표현이 약간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수정차 슬라이드에 넣도록 했습니다. 여기 참고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연속극보다 단막극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민주는 연속극도 좋아하고 단막극도 다 좋아하는데 여기서 단막극을 더 좋아하는 그런 케이스를 고려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이게 안 풀리는 걸로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는 민준이 연속극보다 단막극을 더 좋아한다 라는 뜻은 연속극은 좋아하지 않고 단막극을 좋아한다 라고 좀 읽으셔야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는 연속극은 좋아하지 않는 거죠. 연속은 좋아하지 않고 단막극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송이는 단막극보다 연속극을 더 좋아하니까 연속극이 돼야 되는 것일 거고, 여기 단막이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이렇게 봤을 때 위에 단서들을 하나 보면은 이제 단막극이냐 연속극이냐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두 번째 문장 부분을 보면은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단막극보다 연속극을 더 좋아한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단막극보다 연속극을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민준 같은 경우에는 연속극보다 단막극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단막극보다 연속극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해가 되어야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겠죠.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표현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푸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연속극보다 단막극을 더 좋아하는 사람, 단막극보다 연속극을 더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단막극보다, 지금 이 부분도 좀 수정은 해야 되겠네요. 다시 보니까 좀 수정은 해야 되겠는데, 이 문제가 의도하는 게 뭐냐면은 연속극보다 단막극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단막극보다 연속극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로 모순 관계에 있는 그런 거를 좀 고려하고 있는 걸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단막극보다 연속극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민주는 연속극보다 단막극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단막극보다 연속극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모든 문장에서 후권 부정이 되기 때문에 민주는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추론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모두 연속극보다 단막극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송이가 단막극보다 연속극을 좋아하는 거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후권 부정이 또 돼가지고 액션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액션 영화가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위에 이 두 가지 전제를 좀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공포 영화를 좋아한다. 여기 하나 사용할 수가 있네요.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민준이니까 민준이는 공포 영화를 좋아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공포 영화를 좋아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지금 이거는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래 정보를 따를 때 민준이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모두 쓰라고 했는데, 민준이 좋아하는 거는 지금 문제가 원하는 거는 좋아하는 거는 이제 공포물 좋아하고 로맨스를 좋아하지 않는 거고, 송이는 액션을 좋아하지 않는 건데 좋아하는 거는 지금 알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책에서도 고려하는 게 그거네요. 이거는 이제 모름이다라고 고려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표현이 좀 애매해서 문제가 좀 깔끔해 보이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아마도 추론, 반드시 추론이 이제 끝났고 아마도 추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론의 관례 예전에도 설명을 했었는데, 반드시 추론은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거를 반드시 추론, 그래서 연역이라고 했었고, 귀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나오지는 않는 거, 그러니까 전제들이 전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가 있겠지만 굉장히 신빙성 높은 뭐 확률로 혹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그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아마도 추론이라고 했었죠. 그 귀납 추론, 아마도 추론의 경우에는 올바르지 않은 추론이라고 보통 말을 할 때 약한 추론이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강한 추론이라고 하면은 귀납 추론에서 보통 올바른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추론이라는 거는 이제 귀납 일반화,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당화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귀납 일반화, 통계 3단 논법, 유비, 인과, 가설 추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최선의 설명으로서의 이 가설 추론은 사용을 거의 안 할 거고요. 그래서 귀납 일반화에는 단순 일반화, 통계 일반화 뭐 이렇게 있고, 남은 부분,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씩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적은 거는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섹션의 제목이니까 그렇게만 좀 보시고요. 그러면 아마도 추론, 귀납 추론을 한번 봤을 때 먼저 단순 일반화 형식과, 그러니까 귀납 추론에도 뭐 여러 가지 정당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그런 거를 하나하나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 먼저 귀납 추론, 아마도 추론을 나타내는 말들은 그 연역 추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모든 까마귀는 검다 뭐 이렇게 일반형으로 보통 일상형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마도 추론은 뭐뭐 할 것이다, 아마도라는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붙기 때문에 따라서 이후에 결론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게 항상 참이다, 반드시 참이다 라고 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한 추론과 강한 추론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계가 약한 것, 그러니까 전제가 참이더라도 결론이 참인 게 굉장히 약할 때, 거짓인 케이스가 상당히 좀 많아 보일 때, 그럴 때 보통 약한이라고 하고,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제 그 결론이 이제 참이 되는 그런 케이스를 고려할 때는 이제 강한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 일반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식을 띠고 있죠. 이 까마귀, 첫 번째 까마귀가 검고 그 까마귀, 뭐 두 번째, 세 번째 까마귀가 검으니까 따라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0번째 까마귀까지 봐서 검다라고 했는데 101번째는 하얀 까마귀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이 반드시 참이라고는 못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높은 믿을 만한 방식에 의해 자료가 주어졌을 때는 이런 결론이
신빙성이 있다, 강한 추론이다 라고 여기는 케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통계 일반화인데, 이 아마도 추론에서 단순 일반화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그렇다 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통계 일반화는 전체 표본 집단이 있으면 그 중에 몇 개를 꺼내 가지고 그것들의 일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의 몇 퍼센트가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통계 일반화 형식으로 보통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단순 일반화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보지는 않았죠. 모든 까마귀는 보지 않았고 그 중에 그 일부만 이렇게 보기는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결론으로 나갈 때 모든 까마귀가 어떤 특징을 가진다, 검다 라고 하는 게 단순 일반화의 형식이라면, 통계 일반화는 이것까지 비슷하죠. 전체에서 일부를 이렇게 좀 끌어오는 것까진 같은데, 거기에서 아마 뭐 한 80%의 까마귀가 검으니까 전체 까마귀 중에 우리는 표본만을 봤잖아요. 표본에서 80% 정도만, 100마리 중에 80마리만 봤는데 그거를 전체 까마귀 몇 마리인지 모르죠. 뭐 몇백만 마리일 수도 있고, 그 전체 까마귀 중에 80%가 검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쓰는 게 통계 일반화입니다. 여기 단순 일반화와 통계 일반화를 굳이 이렇게 형식으로 좀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요. 귀납에도 어떤 형식이 있다, 이거를 하려는 시도로 좀 뭐 제 입장에서는 참 좋은 시도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푼다든가 일상적인 논증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구별이 되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실 때, 기말고사 보실 때 통계 일반화인지 단순 일반화인지 그거 판단하는 문제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나올 텐데, 그때는 이 형식에 따라서 이제 적혀 있는지 아닌지 그걸 판단해서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 형식만 지금 좀 알려드릴게요. 통계 일반화는 감귤 100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감귤 10개만 골라내었다. 그 가운데 1개가 썩었다. 따라서 이 감귤 상자에 10개가 썩었다. 그러니까 전체 표본이 있는데, 이거는 단순 일반화도 좀 비슷하죠. 이 부분을 이제 언급을 안 한 예시를 아까 보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 때는 좀 다르다고 여길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전체 감귤이 100개가 되는 거고, 그 중에 표본이 10개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1개가 썩었으니까 10분의 1이 썩은 게 되는 거죠. 10분의 1을 전체에 이렇게 포함시켜가지고 전체 감귤 상자에서 10개가 썩었다 라고 하는 거를 통계 일반화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그 감귤 100개를 뭐 보통 모집단이라고 하고, 여기 10개 꺼낸 거를 표본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나중에 그 예시가 나오면은 좀 구별이 안 된다라고 여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그러니까 단순 일반화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이걸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통계 일반화 형식은 S인 것들 가운데, 뭐 검은 것들 가운데 N개를 조사해서 그 가운데 M개가 P라는 성질을 가지면 S인 것들이 약 N개를, 그 M을 N으로 나눈 만큼의 P를 가지다라는 이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하실 거는 N은 우선 1이 아니어야 되고요. 표본을 고려를 한 게 여기 뭐 100개 중에 하나만 고려했다 이러면 또 얘기가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N은 1이 아니어야 되고, N분의 1도 이제 모든 대상에 대한 것이 또 되면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볼 때는 단순 일반화냐 통계 일반화냐 이거를 구별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상적으로는 제가 여기 밑에 적어놓은 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 구별이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통계 일반화 형식은 이게 1인 경우를 좀 고려를 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웬만해서 통계 일반화는 표본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 중에 몇 개를 뽑아냈다 라는 그 표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게 먼저 나오는 거고, 그 중에서 몇 분의 몇이다, 1이 아닌 100%나 뭐 모든 것이 그렇다라는 결론이 아니라 몇 퍼센트가 몇 분의 몇이 이 특징을 가진다라는 형식으로 통계 일반화 형식은 이제 적도록 할 겁니다. 이게 좀 약간 애매해서 웬만하면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좀 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다음 추론은 반드시 추론인가 아마도 추론인가, 그걸 먼저 확인하고
그것이 아마도 추론이면 단순 일반화인가 통계 일반화인가 이거를 고르는 건데 1번 같은 경우에는 결론에서 모든 친구들이 뭐뭐이다 라고 나왔잖아요. 이런 형식이 일반적으로 이제 단순 일반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앞에서 n분의 m이 1이 아닌 그런 형식으로 적을 때 통계 일반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내 친구 가운데 10명은 모두 레드벨벳보다 빅뱅을 더 좋아한다. 따라서 나의 모든 친구들은 레드벨벳보다 빅뱅을 더 좋아한다 라고 나왔는데 내 친구가 10명보다 더 많다는 가정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뭐 100명이라고 했을 때 100명 중에 10명 뽑아보니까 10명이 빅뱅을 더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나의 모든 친구들은 빅뱅을 더 좋아하더라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반드시 추론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선 아마도 추론이고 여러 명 가운데 10명을 뽑아냈다라는 데서는 이게 통계 일반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결론으로 나오는 부분이 모든 친구들은 이라고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단순 일반화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어요. 일상 언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완전히 구별이 되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준비를 하실 때 일상적으로도 이게 좀 구별이 되는 수준으로 어떤 서로 간의 약속, 뭐 학자나 교수님들 사이에 약속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게 완전히 구별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말고사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는 이제 따라서의 모든 이 부분이 n분의 m이 이제 1인 형식이 된다면 우선 표본 나오고 n분의 1이 1인 형식이면은 표본이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 단순 일반하고 표본이 나오면서 n분의 m이 1이 아닌 그런 케이스로 이제 잘 적혀 있다 라고 한다면 몇 퍼센트가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제 단순 일반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모든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뭐 100%라는 표현 아니면은 의미상 100%가 된다 라는 식으로 나오면 또 단순 일반화라고 고려를 하시는 게 그런 의도로 이제 적힌 문제들을 꼭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 전체 30명 가운데 이거는 30명이 전체 집단이죠. 그 가운데 25명이 초등학교 때 축구를 시작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의 80% 이상은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다. 이거는 반드시 추론이 되겠죠. 마땅한 거고 반드시 추론. 30명 가운데 25명이라는 거는 80% 이상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추론이 되는 거겠죠. 여기도 뭐 퍼센테이지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아마도 추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구별하는 방식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냐 아니냐 이거를 항상 판단을 먼저 하시고 반드시 추론인지 아마도 추론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뭐 단순 일반화인지 통계 일반화인지 그거를 판단하시면 되겠죠. 3번으로 넘어가면 대구 수성구의 남자 유권자 1000명에게 설문조사했더니 대구 수성구의 남자 유권자는 1000명보다 많겠죠. 몇십만 명 되겠죠. 그러니까 표본을 우선 이끌어낸 거고요. 1000명에게 설문조사했더니 그 가운데 놀랍게도 550명이 주민당의 김부겸 의원이 차기 시장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다. 어떤 의원이 그러니까 50% 이상의 표본 중에 50% 이상이 어떤 의원을 시장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다. 따라서 대구 수성구의 남자 유권자 55%는 그 의원이 차기 시장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전형적으로 아까 보신 그 형식과 동일한 거죠. 몇 퍼센트는 n분의 m이 1이 아니고 이제 55%라고 보는 것이고 이거는 아마도 추론이죠. 전체 유권자를 다 본 게 아니라 그 중에 1000명만 고려해가지고 550명 본 거니까 표본 중에 55%니까 대구 수성구의 남자 유권자 전체 중에 55%라고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추론이면서 통계 일반화가 되겠죠. 다음은 어림잡아라고 돼 있는데 통계 3단론법 그러니까 귀납 논리의 이 형식을 이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연역 논리에서 이제 실로지즘이라고 해가지고 A면 B이고 B면 C면 A면 C다 이런 3단론법으로 쓰는 그런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면 이연한 뭐 이면 없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귀납 논리에도 이제 포함을 한번 적용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보는 것이고 이런 방식도 충분히 신빙성 있는 정당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예문을 보시면은 2014년 현재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대한민국 30대 75%는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노무현이나 김대중이나 김영삼을 좋아한다고 했다. 해리는 대한민국 30대이다. 따라서 해리는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노무현이나 김대중이나 김영삼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형식을 먼저 볼까요? 모든 S는 P이다 라는 문장이 있고 해리는 S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에 의해서 해리는 P이다 라는 게 나오죠. 이게 모든 문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X에 대해서 X가 S이면 X는 P이다 뭐 이런 형식을 띠고 있으니까 A가 S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 그 모든 없애하시고 이면 없애하시면은 A는 P이다 뭐 이런 게 충분히 나오겠죠. 이런 형식으로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통계적 3단 논법도 이 부분의 단서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 3단 논법의 형식은 S인 것들의 몇 퍼센트가 P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대한민국의 30대가 S인 거죠. 그 중에 75%가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게 이 문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해리는 A고 대한민국의 30대이다. S이다. 그래서 따라서 A는 P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반드시 추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아마도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겠죠. 기말고사에도 아마도 추론이 웬만해서는 이런 표현이 좀 보이지 않도록 해서 문제를 내도록 할 겁니다. 이게 보이면 너무 쉽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 귀납이나 아마도 추론 그런 거는 이런 표현이 꼭 들어가는 게 낫다. 그리고 일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게 좀 판단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아실 거는 여기서 n이라는 이 수가 크면 클수록 추론은 강해진다 라는 거.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75%가 이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하는 거니까 30대의 대부분이 이 셋 중에 한 명을 좋아할 것이다. 적어도 한 명을 좋아할 것이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통계 3단 논법 아까 형식으로 계속 가면은 대한민국 성인의 80%는 아이폰을 좋아하거나 갤럭시를 좋아한다. 정지우는 대한민국의 성인이다. 따라서 정지우는 아이폰을 좋아하거나 갤럭시를 좋아한다 라는 형식인데, 이 형식을 띠고 있는 거죠. S인 것들의 몇 퍼센트가 P이고 A는 S이고 따라서 아마도 이거는 이길 것이다. 뭐 이런 형식으로 통계적 3단 논법을 사용해서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된 이면 없애를 하는 케이스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X면 Y다 라고 해서 X이다 그러므로 Y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후건을 뒷말을 이제 긍정해서 앞말을 긍정하게 되는 그런 오류죠.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거는 양화 문장으로서 비슷한 케이스를 고려를 하는 거고요. 모든 S는 P이다인데 A가 P이니까 A가 S이다 라고 하는 거 둘 다 잘못된 추론을 하는 것들인 거고, 비슷하게 이제 귀납에서도 S인 것들의 N%가 P이다 라고 했을 때 A가 S일 때 A가 P인, 아마도 A는 이게 N이 좀 높은 확률일 때, 높은 숫자일 때 A가 P일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A가 이제 P이다. 뒤에 있는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아마도 A는 S일 것이다 라는 식으로 나오는 이 논증이 좀 잘못된 추론 규칙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그래서 이제 예를 좀 보시면은 펭수를 좋아하는 사람의 80%는 30대이다. 근데 에릭남은 30대라고 해서 아마도 에릭남은 펭수를 좋아한다 라고 나오는데, 제대로 하려면 펭수를 좋아하는 사람의 80%는 30대이다. 에릭남은 펭수를 좋아한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펭수를 좋아한다. 따라서 아마도 에릭남은 30대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30대의 80%는 펭수를 좋아한다. 에릭남은 30대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아마도 에릭남은 펭수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이제 제대로 적은 게 되겠죠. 그래서 66절의 연습 문제 보시면은 다음 추론은 마땅한 반드시 추론인가 아마도 추론인가, 우선 마땅한지 아닌지를 한번 보셔야 되고, 그것이 아마도 추론이면 단순 일반화, 통계 일반화, 통계 3단 논법 가운데 무엇인가 라는 건데, 지금 계속 나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이거 기말고사에 요거 선택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간암이 걸린 왕자의 100%는 수술로 암이 모두 낫는다. 실제는 아니겠지만 우선 전제로 받아들이고요. 희리는 간암에 걸렸다. 따라서 희리는 수술로 암이
모두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간암에 걸린 환자의 퍼센테이지가 나왔지만 이거는 100%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더라도 간암에 걸린 환자는 모두 수술로 암이 낫는다. 모두 수술로 암이 모두 낫는다. 그런 문장으로 보셔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추론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축구대표 선수 전체 30명 가운데 25명이 초등학교 때 축구를 시작했다. 지성은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이다. 따라서 지성은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다. 그 전제가 참이더라도 결론이 반드시 참인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도 추론이고, 아마도 추론인 상황에서 지금 형식 자체가 우선 통계적 3단 논법이죠. 이거는 통계적 3단 논법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우리나라 축구대표 선수 전체 30명 가운데 25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대표 국가대표 선수의 80% 이상이 초등학교 때 축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고, 지성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이다. 그러므로 80% 이상이 그랬다는 거니까 높은 확률이잖아요. 따라서 지성은 아마도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통계적 3단 논법이고요. 그리고 조심하실 게, 지금 귀납이나 아마도 추론에는 결론에 아마도라는 표현, 거기에 관한 그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나올 때는 그런 표현이 있으면은 너무 문제가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좀 나오지가 않은 케이스인데, 이런 종류의 문제를 푸실 때는 되도록 이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지 그게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좀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일상적으로는 제대로 이제 아마도 추론인 경우에 제대로 표현하려면 아마도라든가 뭐뭐 할 것이다 라든가 반드시 참이 되지 않는 그런 좀 약간 약한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연습 문제 다음 추론은 단순 일반화, 통계 일반화, 통계 3단 논법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왜냐하면 뒤에 그럴듯한 문장을 채우라 라고 했는데, 따라서 왜냐하면 문제를 응용한 거죠. 남자들의 85%는 변성기를 거쳤다. 마루는 남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뭐 아마도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아마도 마루는 변성기를 거쳤을 것이다 가 될 것이고, 서울시 초등학생 가운데 75%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 서울시 영세민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가운데 15%만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 탁구는 서울시 초등학생이다. 따라서 아마도 탁구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라고 나오는데, 탁구는 서울시 초등학생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초등학생 가운데 75%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적용한다면은 탁구는 아마도 휴대전화를 갖고 있을 것이다가 나와야 되는데, 결론은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가 나오고 있잖아요. 한번 보시면은 서울시 영세민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가운데 15%만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85%가 이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탁구는 서울시 초등학생이다라는 전제가 있지만 여기에 적용이 되어야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왜냐하면 탁구는 서울시 영세민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이다. 아니면은 뭐 탁구는 서울시 영세민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뭐 그런 말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3번 20대 51%가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노무현을 가장 좋아한다. 이게 2014년도 그 당시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맞는지 모르겠어요. 30대 64%가 노무현을 가장 좋아한다. 40대 52%가 노무현을 가장 좋아한다. 유시진은 30대이다. 따라서 아마도 유시진은 노무현을 가장 좋아할 것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답안지에는 여기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서 이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도 뭐 넣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유시진이 30대라면은 30대의 그 유시진은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노무현을 가장 좋아할 것이다. 뭐 이런 문제가 돼야 되겠네요. 방금 제가 깨달았는데
왜냐하면과 따라서 문제의 형식이긴 합니다만 이 형식에서는 전제를 전부 다 사용하지 않고 있네요. 기말에 낼 때는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유비추론입니다. 유비추론도 귀납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실제로 형식화하기 정말 힘든 건데 그래도 좀 상당히 도전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만 유일하게 거의 얘기를 하고 있죠. 힌지는 포유류이고 잡식성이고 인슐린에 의해서 혈당이 조절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힌지가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나오는 거죠. 사람도 포유류이고 잡식성이고 인슐린에 의해서 혈당이 조절된다. 그러니까 어떤 두 대상이 세 가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피도라는 약물은 힌지의 당뇨병에 효능이 있다. 따라서 아마도 다피도는 사람의 당뇨병에 효능이 있다. 라고 하는 게 보통 유비추론이죠. 힌지와 사람을 A, B로 이렇게 볼 때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S1, S2, S3가 있었고 그리고 이 둘 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가 그러니까 힌지가 어떤 당뇨병에 효능이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사람도 당뇨병에 효능이 있다.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유비추론의 두 번째 형식은 이거의 좀 일반화 형식으로 보이는데 A와 B는 여러 모습에서 비슷하고 A는 P니까 아마도 B는 P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우선은 요거를 보시고요. 연습 문제에서는 좀 더 복잡한 형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유비추론의 형식은 두 대상이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한 대상이 P를 가지고 있으면 B도 P다 뭐 이런 것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유비추론 같은 경우가 유비추론의 형식을 가져왔을 때 논증의 정당화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가 되겠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유비추론을 쓰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A와 B 사이에 비슷한 점들이 많을수록 이 유비추론이 강해진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쥐와 사람 사이에 그 관계를 좀 얘기를 했었는데 쥐한테는 어떤 병이 있는데 사람한테는 병이 없다든가 그래서 A와 B 사이에 비슷한 점들이 많을수록 좋은 거고 A와 B 사이에 비슷한 점들이 P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뭐 당뇨병 치료제 뭐 그런 거죠. 쥐한테만 당뇨병이 있고 뭐 사람한테는 없다든가 뭐 그런 식이 되면은 추론이 강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A와 B 사이에 비슷한 점들이 P와 가깝게 이어져 있을수록 유비 추론은 강해진다. 그리고 P와 가깝게 이어져 있는 속성들 가운데 G는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많을수록 당연히 약해지겠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리라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약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꼭 해주시고요. 한번 그 차이를 한번 보시면 블랙핑크는 아이돌 그룹이고 댄스 가수이고 모두 잘생겼다. 트와이스는 아이돌 그룹이고 댄스 가수이고 모두 잘생겼다. 블랙핑크는 남자들에게 인기가 더 많다. 따라서 트와이스는 남자들에게 인기가 더 많다. 이거는 뭐 올바른 추론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밑에 거를 보시면 첫 번째는 동일한데 BTS는 아이돌 그룹이고 댄스 가수이고 모두 잘생겼다. 이거는 뭐 아이돌 같고 댄스 같고 모두 잘생겼다. 다 같죠. 근데 블랙핑크는 남자들에게 인기가 더 많다. 라고 하니까 BTS는 남자들에게 인기가 더 많다. 라는 결론. 그러니까 유비추론의 형식을 분명히 따랐는데 이 결론에 우리는 동조를 할 수가 없죠. 이게 거짓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여길 수가 있는데 이 이유는 블랙핑크는 여성 아이돌 그룹이고 BTS는 남성 아이돌 그룹이라 가지고 둘 간에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 이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유비추론은 약화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연습문제 67점 나에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유비추론을 두 가지로 지금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비추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형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형식이 두 가지 형식으로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밑에 부분, 이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S1이고 S2이고 S3인 것은 대부분 P이다. 그리고 B는 이 부분, 여기 이거를 만족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B가 P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3단 논법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올바른 추론으로 적절한 추론으로 여길 수가 있는데 위에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A는 S이고 이 세 가지를 이제 만족하고 있고 A가 이제 P이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P이다.
라는 형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거의 하나의 사례만 나오는 형식이라 가지고 이 부분이 올바른 추론으로 여겨져야 되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여지가 많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A는 P다 라고 하는 부분이 좀 올바를 때, 그러니까 좀 그럴듯할 때 이 추론이 강한 추론이다, 뭐 그렇게 이해가 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67의 연습 문제 나는 우선 두 추론으로 나누는 연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책의 연습 문제 다를 보시면, 이건 나죠. 다를 보시면 이게 동일한 문제일 거예요. 나의 2번과 책의 연습 문제 다의 1번이 같은 예시입니다. 같은 예시니까 한번 우선 나눠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부분은 이 부분인 거죠. 뭐 이 정도로 좀 고려할 사항이 좀 많은 거는 시험에는 좀 나오기가 힘든 건데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테리는 평등과 정의를 추구하고 양성평등주의자이고 진보 정치인을 좋아한다. 근데 테리가 진보 정당을 지지하니까 평등과 정의를 추구하고 양성평등주의자고 진보 정치인을 좋아하는 그 사람이, 결론이죠. 따라서 아마도 평등과 정의를 추구하고 양성평등주의자고 이거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진보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논증인데, 이 경우에는 그 답안지 보시면은 특히 다의 1번에 대한 얘기를 보시면은 이거는 약하지 않은 논증으로 나와 있는데 형식상으로 보시자면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은 테리에 대한 사례만 하나만 보고 결론을 이렇게 이끌어낸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논증이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여지가 많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진보 정당을 지지하더라 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부분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지, 테리라는 인물이 어떤 이런 특징들을 설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기는 하겠죠. 좀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뭐 약하지 않은 논증인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는 데는 약간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로 넘어가면은 이제 문제가 다르죠. 유비 추론이 약한지 약하지 않은지를 따져 보시오 라고 하는 건데, 긴팔 원숭이 사례로 한번 보시면은 문제가 되는 건 항상 요 1번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먼저 좀 보시면은, 사람과 긴팔 원숭이는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깨 관절이 있고 두뇌 피질이 크게 분화되어 있고 임신기간이 길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그 A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되겠죠. 사람은 위에 거만 해볼게요. 위에 거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사람은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깨 관절이 있고 두뇌 피질이 크게 분화되어 있고 임신 기간이 길다. 여기 잘렸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이걸 긴팔 원숭이로 해야 되겠네요. 긴팔 원숭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긴팔 원숭이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깨 관절이 있고 두뇌 피질이 크게 분화되었고 임신 기간이 긴 대상은 대부분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뭐 이런 결론으로 나오는 건데, 약간만 들어도 결론이,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좀 그럴듯하지는 않죠. 위에 거를 봤을 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우리가 S1, S2, S3로 한 이 특징들이 P와 좀 무관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논증은 좀 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 S1, S2, S3와 P 간의 이 관계를 좀 고려를 했을 때 전혀 관련이 없는 어깨 관절이 있다든가 임신 기간이 길다든가 이런 것과 자유의지는 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대다수의 것들이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죠. 반면에 아까 보였던 테리의 케이스 하나밖에 없기는 했지만 그 사례들 S1, S2, S3에 대한 게 P 사례와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알맞다라고, 적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유비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좀 수문전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뭐 여기 특성들 간의 그 관계가 어떤가,
그거에 따라서 좀 약하고 강하고 그런 게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런 특징을 지닌다 한 이 정도만 좀 알아주시고, 기말고사 준비를 하실 때는 유비 추론인지 통계적 3단 문법인지 단순 일반한지 통계적 일반한지 그런 것들 구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구별하는 문제 정도가 나올 테니까 그런 거를 좀 알아보시고, 여기 좀 깊은 수준에 대한 얘기는 한번 뭐 고민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질문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